신고를 받고 새벽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요. 황민경 아나운서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이 사건은요, 대전 동구 시내에서 지난달 10일 새벽 1시경에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골목에서 나오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차량을 경찰이 또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중간에 보시면은 경찰이 이 차를 한번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일단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충격을 줬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계속 도주를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막다른 주차장에 다다라서야 지금 이 차가 결국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경찰이 이 차로 충격을 주는데,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쨌든 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빨리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비슷한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저희한테 다 주어진 권한하고 장비인데 이거를 그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런 망설임 없이 바로 저희가 순찰처럼 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차를 들이받은 건데 손정혜 변호사, 저 차량의 운전자예요. 여기 계속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8차선 도로로 이제 도막을 가면서도 앞에 차량도 오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음주로 추정되는 차량이 무작위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 보니 어떻게든 사고를 방지하고 조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 1차 충격을 합니다. 예. 근데 잠깐 속도가 주는 것 같았으나 도주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골목으로 또 운전을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이 차량에 대해서 경찰이 2차 충격을 가하고요. 그러니까 2차로 고의 추돌을 하는 겁니다. 예. 다행히 2차 충격을 가해서 이 가해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2번에 걸쳐서 경찰이 고의로 추돌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멈추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도대체 이 운전자 얼마나 취해 있었길래 저런 겁니까? 일단은 뭐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술 냄새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하차를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예. 하차를 하라고 했을 때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않고 이제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0.119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예. 우리가 보통 이제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 근데 0.119면 그거를 훨씬 이제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술을 정말 많이 마셨고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도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을 하기로는 당시에 뭐 정차 명령 이후에 이렇게 따라오는 추격을 당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도주하는 사람들의 거의 10중 8구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무서워서 이렇게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충돌을 한 것뿐만 아니라 2차 충돌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도주를 했었으니까 추격이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변명이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는 그런 변명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저런 상황에서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돼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지. 뭔가 이 추격해오는 게 이게 이례적이고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좀 안 되는 진술인데 우리 경찰이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거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누리꾼들이. 네, 대다수는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 좀 이런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을 세금을 쓰는 거는 아깝지 않다. 네, 또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쓰는 거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빠른 판단과 이 조치가 참 멋지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들을 좀 격려하는 고생했다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안 다쳐서 참 다행이란 반응도 있고 다만 이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이 벌금의 면허 취소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는 범죄 혐의가 추가된 거 아니냐 너무 어리석다는 의견도 있고요. 당연히 음주운전 안 된다 좀 강력하게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예, 앞서 경찰이 차량도 우리에게 주어진 장비라는 말이 좀 기억이 남네요.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요 누리꾼 반응 중에 그냥 벌금의 면허 취소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혐의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이 지금 제명으로 추가가 될지는 사실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제명으로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 발각된 이후의 정황이 아주 안 좋거든요.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보통 뭐 이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나 면허 취소로 끝나는 것이 맞지만 예. 이 사건 같이 이렇게 이제 도주를 했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질이 너무도 안 좋은 축에 속하는 것이라서 벌금 이상의 집행유예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이 집기류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지금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손 변호사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차량 부서진 거 조금 봤는데 이거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은 또 어떻게 해요? 네,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국가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따라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예. 간혹 이런 경우를 보시고 의료원 분들이 저 음주 차량이 저렇게 도주하다가 혹시나 사고를 야기할까 봐 그렇죠. 그 본인 경우들이 차로 이렇게 막아서는 정말 용기 있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 경찰과 직무집행법이나 행정 관련한 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자동차 손실을 받은 분들에 대한 또 보상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